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이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7 조도품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37 조도품 중에 첫 번째인 그 사념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사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념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 또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초점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념처하면 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란 이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의 초점을 맞춰서 마음 챙김을 둬서 저희가 그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 수행법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예,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념처는 단순히 이 마음챙김만 개발한다 이렇게 마음챙김만 개발하는 순수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사실 사념처라고 할 때 이 사념처는 사실 8정도의 큰 틀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념처는 바로 8정도에서 7번째인 정념에 해당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 바른 마음 챙김은 그 바른 마음 챙김 앞에 있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라는 이 8정도의 이 6가지 요소와 사실 뗄 수가 없습니다. 앞에 6가지 요소들을 잘 닦고 나서야 사실은 바른 마음 챙김,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6가지는 그런 지혜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념처라고 할 때는 바른 이해 또는 법에 대한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바른 그 사념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사띠라고 할 때 그 사띠에는 항상 그 지혜가 동반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에 대한 바른 지혜, 바른 이해가 동반되어 있을 때 그 마음 챙김, 사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에서도 이 사념처라는 여기에는 지혜란 말 또는 빠냐란 말이 여기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이 내용에 함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념처의 첫 번째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 몸에 관한 마음 챙김 또는 몸에 대한 관찰, 숙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수관이라고 합니다. 신수 또는 신념처라고 하는데 몸에 대한 관찰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호흡 명상입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도 우리 신체의 일부로 옵니다. 그래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이 또 신수관에 해당하고, 그 다음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행주자화, 그러니까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이 동작,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과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것, 앞으로 나가거나 물러서거나 팔을 구부리거나 음식을 먹거나 씹거나 배설하거나 일체의 어떤 동작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념처 중에 신수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챙김을 개발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또 그 삼매 바탕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수간의 몸에 관한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 4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관찰, 그 다음 9가지 공동묘지에 관한 관찰입니다. 이 전부 이게 몸과 관련된 건데, 몸의 32가지에 대한 혐오는 뭐냐면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는 몸 신체의 부위가 있습니다. 32가지가 뭐냐면 이 몸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쌀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질환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느 큰 가마니가 있는데 그 가마니 안에 각가지 곡식을 섞어 놓는 것 같죠. 그 안에서 뭐 벼도 있고 보리도 있고 녹두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참깨도 있고 온갖 종류의 그런 곡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루를 탁 이제 풀어가지고 그 안에 각각을 이제 보면서 이것은 벼고 이것은 보리고 이것은 완두콩이고 이것은 검은콩이고 이것은 깨고 이렇게 이제 골라내다 보면 이게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다양한 곡식이 다 섞여서 모여서 이 한 가마니에 그런 이 곡물이 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제 몸의 각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근본 물질은 뭐냐면 우리 몸을 이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보면 지라고 하면은 땅이라고 하면 딱딱한 부분입니다. 몸에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수라 하면 몸에 축축한 습기가 있는 겁니다. 뭐 피 같은 거죠. 또 땀도 될 수 있고. 또는 화라고 하면 온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체에 온기가 있잖아요. 피부에도 온기가 있고, 이런 근육에도 온기가 있고, 피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 풍은 어떤 움직임의 요소입니다. 우리 신체 어떤 호흡도 움직이고, 피도 움직이고, 각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게 풍대의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측면으로서 이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공동묘지에 버리잖아요. 이 부처님 당시에는 숲에다 그냥 이 시체를 그냥 많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체가 저절로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보면 조금 지나면, 한 며칠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부풀어 오르고 검붉게 되고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까마귀 떼나 새떼가 막 쪼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가, 해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골이 되어 피도 살도 없어지고 힘줄만 남아있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벽골이 돼가 뼈무더기만 남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뼈마저 점점 사가가는 그런 식으로 변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신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몸의 32가지의 부위에 대한 어떤 혐오, 또는 몸을 4대 요소로 보는 것, 또는 우리 몸이 죽었을 때 점점 썩어가서 결국은 백골이 되는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 이건 일종의 이제 부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관. 몸에 부정한 것을 보는 것. 이게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교 명상 중에 아주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흔히들 팔리어로 아수바라고 하거든요. 아수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수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라면 아수바 하면 아주 A가 붙으면 반대 말이 되거든요. 부정적도여서 몸의 부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는 몸의 어떤 부정함을 사실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집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 기미가 보이면 기미도 살짝 가리고, 또 피부가 거칠면은 로션도 바르고, 그죠? 또는 자기의 어떤 눈이 작으면 이렇게 한번 발라가지고 눈을 좀 크게 만들고, 또는 눈썹이 거의 없으면 눈썹을 쫙 이제 칠해가지고, 진짜 눈썹이 있는 것처럼, 긴 것처럼, 아주 멋진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든단 말이죠. 또 심한 경우에는 진짜 메이크업을 아주 진하게 받으면 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사진 올릴 때는 요즘 그런 앱들이 있다고 하대요.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앱들이 있다고 하대요. 또 어디 들어보니까 사람 이제 신체를 길게 늘려주는 그런 팔등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신체적 약점을 가리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또 살찌거나 이런 데 대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온갖 방법을 또 다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때로는 성형을 해서 좀 더 본인의 신체적 약점을 가리고 또 좀 더 아름답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에 칼을 대면서까지 돈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어떤 아름답지 않은 더러움을 혐오합니다.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체라는 것은 사실 하루만 씻지 않아도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주일, 한 달간 씻으면 정말 온갖 냄새가 나고 얼굴에도 뭐가 많이 묻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만 시골에 있어서 잘 안 씻었거든요, 이게. 잘합니다, 한 번씩 명절 때마다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진짜. 그러면 이게 막 밀잖아요. 밀면 정말 무슨 국수 가락처럼 이렇게 막 밀어 나와요. 밀다 보면 이것도 뭔가 약간 야릇한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한동안 안 씻고 나면 우리가 때도 나고 더럽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요즘 샤워하거나 이게 물 사정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난방이 너무 쉽게 잘 되니까 항상 따뜻한 물로 매일매일 샤워를 하거나 씻는 게 이제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내가 몸이 지저분하면 그거를 빨리 이제 씻어내려고 하고, 머리가 조금만 이상하면 머리 또 이제 미장원에 가서 또 커트를 하고, 내 몸을 치장하는 옷이 조금만 해지거나 해도 그걸 또 새로운 걸로 바꿔 입고, 또는 옷이 많이 좀 구겨졌다 하면 또 다림질하고, 또 요즘 유행이 뒤처졌다 싶으면 또 유행에 맞는 옷을 사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뭔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깔끔하게 단정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단순히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몸이 조금만 아파보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몸살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내 몸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요즘 같으면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서는 사람들이 정말 바이러스 전염이 안 되려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몸에 여러 가지 32가지 요소로 신체 부위를 보는 것. 보통 이렇게 안 봅니다. 우리는 좀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지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보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징그럽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름답게 갖고 왔던 내 손톱인데 내가 그런 이 네일샵에 가서 내가 갖고 오는데 그 손톱을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어떤 힘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 안에 있잖아요. 그 피부를 싹 벗겨내고 힘줄을 보잖아요. 그게 아름답나요, 이게?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 옛날에 보면 저 어릴 때 했던 그 TV 시리즈 중에 한 가지가 V라고 아세요? V? 그 파충류, 외계에서 온 파충류죠, 이제. 파충류 계통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피부를 벗겨냈을 때, 그 파충류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피부의 그 밑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얼굴을 싹 벗겨내잖아요. 그러면은 부위에서 봤던 파충류의 그 모습이 사실 똑같아요. 단지 이 피부로 우리 신체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신체 기관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아니까.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그 하나하나를 한번 떼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 소중한 기관이지만, 실제로 그 하나만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는 거죠. 냄새나고 뭔가 징그럽게 보이고 내가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신체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 신체에 대해서 집착을 좀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름답고, 뭔가, 건강하고, 항상 그래야만 했던 것이 보면, 그런 신체의 32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구나. 이것들도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잘 조건지어져서 활동함에 의해서 우리 신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4대 요소에 대한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이라고 하면 이 손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이 딱딱한 부분이 있죠. 피부도 있고 뼈도 있고, 그죠? 이 손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 피랄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서 나는 액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한단 말이죠. 그 수호의 요소죠. 그 다음에 일단 온기가 있어야죠. 온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 신체에 어떤 온기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피나 여러 가지 어떤 액들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풍대의 요소인데 이 4가지 요소가 다 모여서 이 손이라는 요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도 다 조건지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딱딱한 요소가 없으면 이게 손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딱딱한 뼈나 피부가 없으면 이 손이 존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피와 같은 액체적인 그런 요소가 없으면 이거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이 손이라는 게. 그리고 온기가 없잖아요. 온기가 없으면 이 손이라는 신체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어떤 움직임, 피부가 이런 어떤 그 신체의 어떤 피랄까 여러 가지 움직임의 요소가 없으면 이런 신체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요소와 우리의 신체라는 것들도 딱딱한 요소와 그리고 어떤 유동적인 액체적인 요소와 그리고 온기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라는 이런 요소가 다
모두 맞아떨어져서 조건 지어져서 사실은 우리의 신체 기관이나 신체 전체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 우리 신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체라는 게 항상 건강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얼굴을 꾸미는 데만 너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내가 내 신체를 너무 건강하게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또 신체를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감기가 조금만 걸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도 그 집착 때문에 그렇고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9가지 공동묘지에 대한 관찰은 뭐냐면 우리 신체가 죽었을 때 이 신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꺼립니다.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70 먹은 노인도 말로는 요즘 70이 노인이 아니죠, 그죠? 80 먹은 노인도 80 정도 내야지 노인이라고 하죠, 이제. 80 먹은 노인도 아이고 내가 내일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하노 하지만 그 많은 경우에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 행복한 경우 많습니다. 죽으려고 내가 죽으려 생각 안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20대, 30대, 40대 정도 같으면 그 생각을 안 합니다. 큰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누구만지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큰 병이 걸려서 암이 걸리거나 어떤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한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한 달이다 이런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일찍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유리창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죠? 사망을 했는데, 기능을 상실했어요. 저 유리창도 보면, 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이게. 한지가 그렇게 안 돼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사망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큰 아주 강력한 태풍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일찍 저런 유리창조차도 일반적인 내구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깨져버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보통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된다면 평균 수명을 정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단 말이죠. 요절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병에 걸려서,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천재지변이 나서 일찍 목숨을 거두는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천수를 다 정말 복이 있어서 천수를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은 100세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질인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하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내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젊은 사람 같으면 평생 내가 젊을 것처럼 이렇게 그 젊음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또 죽고 나면 결국 이 몸은 여기에 9가지 공동묘지에 관찰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점점 썩어가고, 그리고 색깔이 변하고, 부풀고, 그리고, 이게 살마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힘줄만 남고, 나중에는, 백골 무더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죠, 그죠? 다 이제 죽고 나면, 영안실에, 장례식장에 딱 갖고 가고, 또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 지도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염을 하고 해서, 화장도 다 하고 해서 이제, 이제 이 신체가 썩어가는, 또 그런 냉장을 하잖아요. 아주 온도를 낮춰놓거든요. 신체가 썩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 묻을 때까지 최대한 이제 죽어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땅에 묻히고 나면 그것도 다 썩고, 부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도, 피도, 힘줄도 다 이제 사라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고, 나중에 뼈마저도 점점 부식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종의 부정관이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데에 대한 집착들도 큽니다, 이게. 우리가 뭐, 물건에 대한 집착도 크고, 돈에 대한 집착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집착, 또 내 생각에 대한 집착, 온갖 집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란 것을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몸입니다. 이 몸이 내 것이라는 것. 이 얼굴이 내 얼굴이고, 이 손이 내 손이고, 이 몸이 내 몸이라는 그런, 이 집착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또는 더러운, 아름답지 못한, 영원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이런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사방을 바라보면, 카메라의 세상 전체가 담기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틀이 있단 말이죠. 액자 같은. 그 틀 속에, 틀을 딱 카메라의 렌즈를 특정한 부분에 비추게 되면은 프레임 속에 보이는 어떤 이 풍경이나 세상은 아주 제한됩니다, 이게. 그리고, 포토그래퍼의 그런 다른, 관점에 따라서 그 담기는 풍경들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포토그래퍼는 아름다운 풍광을, 이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광을 촬영할 거고, 지금 바다가 있으면은 저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때로는 그런 바다보다는 그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져서 저런 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저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를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배를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대를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그 사진 작가가 이 담고 싶어 하는 것을 이 프레임에다가 담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 한 프레임 안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택적인 겁니다, 이게.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이 컵이 있다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고, 만약 햇빛이 이쪽에 들어온다면, 컵의 오른쪽은, 이쪽은 되게 밝겠죠, 그죠? 그렇지만 컵의 왼쪽은 이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컵의 오른쪽을 보면, 컵이 참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을 보면은, 컵에 그늘이 져서 컵이 어둡게 보입니다, 이게. 이 둘 다, 이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컵 하나에도 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밝은 부분을, 프레임을 맞춰서 보면 이 밝은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부분에 프레임을 맞추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종의 이제 마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동시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아수바, 그러니까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늘과 같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그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늘이라고 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본능적으로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외면했던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외면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인 거죠.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내가 몸이 아프면 또 직면해야 됩니다. 그 몸의 진실을.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제. 결국은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어 직면하기 전에 일찍 우리가 시혜를 가지고 한번 직시를 해보면 우리 몸에 대한 직시를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점점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아주 큰 병이 걸렸거나 죽음에 임박해서도 훨씬 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때로는 이게 되게 잘못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정한 부분을 본다. 또는 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변할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오히려 허무한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사실 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관의 방법이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잘 치료를 받아서 사실 해야 됩니다. 부정관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부정적이고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이거보다 더 우울해진단 말이죠. 더 우울해지면 이제 그 우울이 더 아주 심해질 수가 있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을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그 부정하고 부정관하고 부정은 이게 실제로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부정관할 때 부정은 깨끗하지 않음을 관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정관은. 부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다 있잖아요. 맞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그 부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이게 그냥 부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한 악의. 우리가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와 무상은 다르거든요. 허무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야. 그러니까 악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몸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상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버리게 되지만 악의도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함을 봄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는 처음에는 이제 이 삶에 대한 어떤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집착을 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탐진치를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지 제대로 된 부정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허무한 쪽으로 그냥 우울한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부정관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그 반대인 우리가 뭐 모든 것을 긍정하는 방향인 자해 명상이랄까 또는 어떤 만족하는 어떤 인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 자해관, 자해명상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 편향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이 부정관, 이 몸의 어떤 부정한 면을 직시하는 이런 어떤 인식도 때로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자극적이고 우리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광고나 이런 걸 봐도 좀 보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성적인 상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대중가요들도 보면은 그런 우리 특히나 이제 그 아주 이런 어떤 성적인 자극 또는 그런 상징들을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우리 육체를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뭐랄까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욕망들, 육체적 욕망들이 일어나기 쉬운데,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백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관을 어떻게 보면 이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매를 개발하고 동시에 지혜를 개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하는 방식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쭉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이라면 혐오라면 32가지 전체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이 32가지 몸의 요소 중에 한 가지를 고릅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손톱이면 손톱 또는 피부면 피부 또는 뭐 머리털이면 머리털 이런 것들 중에 자기 마음에 뭔가 탁 와닿는 걸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것을 떠올리면 생각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삼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명상 주제로 삼는 것이죠. 그걸 명상 주제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개발하는 것이죠. 개발하면서 이걸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매의 바탕을 둬서 또 지혜를 개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이 부정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의 어떤 아주 굉장한 희열과 행복, 평화가 생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또 이런 방식으로 명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부정관 같은 경우에 좀 더 지혜의 요소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몸에 대한 어떤 부정함을 봄으로써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이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보다는 지혜의 요소 처음부터 지혜의 요소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이 요소가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관이라는 자체가.
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부정한 어떤 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빨리어로 아수바 산냐라고 합니다. 산냐가 인식이라는 것이고, 그 때로는 우리가 아수바 산냐, 이 부정의 인식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욕망 이런 게 너무 강하거나, 또는 때로는 내가 너무 몸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 몸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있다. 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할 때는 이런 부정의 인식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세상에 대한 욕망, 내 몸에 대한 집착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균형이 잡힙니다, 이게. 또 때로는, 너무 세상을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습관적으로 이제 배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수바산냐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적도 A를 빼고 수바산냐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컵이 있다면은 이 그늘진 것만 맨날 이제 내가 내 마음의 프레임에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진 작가라고 치면은 맨날 찍는 사진마다 우울한 사진만 찍는 거예요, 이게. 어둡고 음습하고 사람들 고뇌하고 이런 거 맨날 찍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영화들도 그런 게 있죠. 프랑스 영화 보면 맨날 우울하고 재미없고 막 뭐 그런 영화를 많이 찍어요.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세상의 어떤 밝은 면, 양지를 항상 또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의 프레임으로 찍는 그런 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인식, 수바산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집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 자해 명상과 같은 것이죠. 자해 명상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긍정하는 것이거든요.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 또 그걸 또 그 안 좋았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또 내가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는 다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찍는 거죠, 이게. 나는 항상 밝고 즐겁고 이런 것들만 찍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어떤 경향성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문제를 찾는 그런 습관이 배인 사람은 그런 수바산 어떤 아름다움을 자꾸 인식하는 이런 어떤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아수바산야든 수바산야든 결국은 같은 길로 갑니다. 아수바산야라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우리 몸에 이것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 봄에 의해서 집착을 버리고 어떤 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런 어떤 이 탐진치를 버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또는 수바산냐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긍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극복하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산매가 개발되고 통찰과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차를 몰고 갈 때 왼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된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욕망이 너무 강하다면 부정관을 통해서 그 욕망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마음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방향,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면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왼쪽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정관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사념처 중에, 신수관, 그 중에서 부정관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사념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